저더러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도 오래오래 참고 있어서 살면서 수많은 천재들을 만났습니다. 다빈치, 베토벤, 이상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보거나 구름빵 같은 동화, 진은영의 시,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만날 때면 저는 정말 감격한 나머지 옆 사람이 질릴 정도로 와, 이 사람 천재네, 진짜 천재네 라는 식의 감탄을 연발하고, 그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와, 이 사람 진짜 미쳤네, 미쳤어 라고 10번씩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천재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7일 저더러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싸이월드 일기장의 끼적인 일기들과 시를 정리해서 처음으로 임해 김재천 선생님께 보여드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길을 마구 걸어가면서 시끄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그 날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단어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차 미만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우수 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념 콘서트 파르르의 시시한 밤 소소한 밤의 일부, 배수연 시인의 시간입니다. 저는 서예를 맡은 치쓰는 장수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공항에서 근무를 하던 아버지 덕분에 제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녀입니다. 공항공사에 다니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두 분 중에서 아무도 외모적으로 닮지 않았다는 특이한 딸이라고 하는데요. 색채감각이 뛰어나고 동물을 사랑하는 여린 감수성만 어머니를 닮고 그 외에는 닮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배수연 시. 중학교 때는 너무 조숙했던 나머지 또래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명문대죠. 서울대에 다니시는 사촌 오빠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시기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고고한 닭 같았던 미녀 작가. 네,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다 보니까 외로웠지만 릴케 시집이나 교과서 문학작품들을 주로 읽으면서 그 마음을 채우곤 했다는 사색 깊은 소녀였다는 것이 그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매를 들 정도로 굳고 만류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미대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지적 욕구가 너무 발달한 탓에 철학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은 철학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연 시인은 미대 가서 철학 공부를 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네. 참하게 생긴 외모처럼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 부대끼는 걸 싫어해서 백분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잘 보지도 않고 또 굉장히 여린 심성을 가졌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네. 의외로 확고하게 내린 결정은 내가 타인의 말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뚝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대를 나온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교사 임용고시 준비 때문에 사후 25 그때부터 3년간
실패한 도서관에서 꼭 틀어박혀 지내야 했다는 배수연 작가님은 그 있잖아요. 불쑥불쑥 뭔가 쓰고 싶다 이런 창작 욕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시험이라는 걸 앞두고서 그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도 싶지만 주로 있는 공간이 너무 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뭐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문학을 하는 친구들이 흔치 않으니까 그런 동네 분위기도 잘 모르고 문단 이런 시스템도 잘 몰랐던 이유 때문에 겁 없이 신춘문예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교사 임용고시 그 이후에 임용을 하시고 어느 연수에서 문학사랑방이라는 모임을 알면서부터 그때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일지망으로 이 모임을 지망했는데 그 1000여 명이 넘는 연수생 중에서 지원자는 그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임인데요. 그런 모임에서 결국 기존 교사들은 모두 지원하신 분들을 흡수했고 거기서 결국 교장, 교감 이런 최소 한 10년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하고 그 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시작이신 것 같아요. 예. 그곳에서 운명적인 시 스승을 만나고 또 시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를 쓴다는 것, 그 시적인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할 수도 있는 시작인데 그런 미적인 감각과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이시기도 한데 그런 내적 사유를 깊게 천착하고 있는 배수연 씨의 시세계에 대해서 누군가 미리 엿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세대 신 선정 이유에 대해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그늘진 삶의 천착에 들어가는 태도가 진지하고 성실하다. 이런 삶 속에서 건져올린 소재 역시 새롭고 신선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으며 개성적인 세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그리고 자아의 내부에 자리한 그늘을 눈을 감지 못하고 까맣게 쌓인 새들의 더미, 깃발 중에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싸르륵 반짝 우리들의 서커스 중에 있는 문장이죠. 그런 물기로 드러내는 희망등이 그것이다 라고 시인이신 신동용 선생님께서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다들 배수연 시인의 시를 많이 읽어보시고 오셨을 텐데 이쯤에서 그럼 그분의 아주 오래된 지인이신 임은하 씨를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수연 시인의 14년 된 친구 임은하입니다. 고교 시절에 처음 만났었고요. 제가 수연을 들여다보는 6단어를 골라왔습니다. 마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별자리 하나하나씩 붙여왔어요. 네. 초상화, 고구마, 강아지. 네. 초상화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네. 초상화인데 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얼굴을 그려주는 일이 있었어요. 만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네, 다시 보면.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친구를 예쁘게 그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손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를 예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굉장히 빤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저의 단점까지도 차곡차곡 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를 얘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안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솔직하고 발견하는 눈과 그런 마음들이 지금의 시인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두 번째 별로 갈게요. 이건 고구마별인데요. 저랑 안 친할 것 같은 이 친구가 어느 날 비닐봉지에서 주섬주섬 찐 고구마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고구마 먹고 목이 막혀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고구마를 싸오고 어느 날은 깨끗이 씻은 당근, 예쁘게 씻은 오이 뭐 이런 거를 집에서 계속 싸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보통은
삼짓돈으로 과자 사 먹는 게 단데 집에서 뭔가를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저한테 나눠주는 마음으로부터 제가 이 친구한테 푹 빠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걸로 갈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된 건 제가 이 친구를 알고 또 어느 순간에 강아지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너희 집 개로 꼭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사랑있고 작은 것들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에 능숙한 친구예요. 개라고 하거나 고양이라고 하거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나 함께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매일 같이 산책을 시키고 또 좋은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수연 작가의 어머니가 수연은 이전에 이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 강아지 앞에 돌상을 차려가지고 찰칵 찍어서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사랑하고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이 친구가 저에게 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네 번째 별을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가 만든 단어인데 이 친구 아리랑하고 시니컬해요. 뭐라고 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삶을 대하고 또 주변의 삶을 대하는 모습이 이러한데 저는 그늘 없고 슬픔 없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을 체험하고 그래야 또 그만큼 깊이 있게 상대를 이해하는데 그러한 정서를 아리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런 부분이 항상 수연이에게 있고 또 근데 그런 정서에 매몰돼서 처지거나 힘들어하기만 하기보다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다고 냉소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쿨하게 극복해내는 면들도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극복해내는 힘이 이 친구의 내면에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네, 다음 별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또 매력일 수도 있는데 늘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하루를 엮어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교사로서의 삶에서도 그렇고 종교도 굉장히 신실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너무 본받고 싶어서 제가 대모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친구를 대모로 삼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저는 이제 개신교도였다가 신앙이 굉장히 이제 식었다가 이 친구가 어떤 신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삶을 실현해서 굉장히 저에게 모범을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는 그렇게나 밝은 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별 볼게요. 네, 귀부인이라는 별인데요. 이건 진실이 불분명한 어떤 과거의 사건입니다. 저와 이제 배수연 시인이 입시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잖아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배수연 시인이 저에게 굉장히 보랏빛하고 연분홍 사이에 있는 예쁜 소극을 정말 한 다발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내면으로부터 굉장히 차오르는 느낌? 아무 날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꽃다발을 안겨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기억을 말을 했더니 아닌데 은하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꽃다발을 안겨줬는데? 라고 말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기억인데 아마도 받은 것보다 준 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 받은 만큼 컸기 때문에 서로가 기억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저의 친구 배수연, 반짝반짝하는 친구 배수연 시인의 오늘 문학의 방문 축하드립니다. 네, 지인분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배수연 시인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배수연 시인의 시를 미리 읽어본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 예비문청의 산실인 고양예술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문청 일진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내면과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옷을 독특하게 입을 것 같은 사람. 저건 사전 정보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문청들은 배수연 시인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귀신의 집은 작가 본인의 실제 경험에서 왔다. 저거 좀 특별한데요. 그늘 진 뒷골목에 사는 사람 같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봐요. 그리고 환상적인 분위기, 섬세한 묘사,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배수연 시인의 또 과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수연 시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대에 들어간 철학도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서울 중학교의 미술 선생님이시고 또 어엿한 시인이시기도 하신데요. 배수연 시인은 어린 왕자와도 같은 작품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시인이 되면 철학 동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특이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철학대학원을 마치시면 시적으로 더 깊은 문장을 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직접 글도 쓰고 일러스트도 그려넣은 철학 동화책을 꼭 책으로 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중 언어 지원 프로젝트인 언어 2개, 기쁨 2배에 참여해서 동화, 이것이 내 생각이야, 그리고 모종 늘리기, 숲 염소 같은 3권의 일러스트를 그리기도 했다는데요. 굉장히 시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다재다능한 예비 철학 동화 작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동생을 비롯한 온 가족들이 동물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유기견과 유기묘, 동물들을 돌보는데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배수연 시인은 모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수첩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 등단이 됐다는 소식을 동물병원 안에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강아지한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대주고 계셨대요. 그 순간에 전화를 받으셨나봐요. 굉장히 뭔가 극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네. 네, 배수연 시인의 글쓰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동물과 이렇게 연결되는, 한 생명과 연결되는 시 같은 세상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평소 동물을 아끼고 채식을 즐기는 생활 스타일에 무척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시적인 상상력 그리고 철학적 사유가 어떤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면 또 어떤 세계를 보여줄지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철학적 사유가 깃든 동화 그리고 시를 쓰고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두 하나로 묶으면 이름하여 배수연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녀, 그 배수연 시인을 직접 모시고 지금부터는 편하게 그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수연 시인이라는 시인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또 그의 심장을 때렸으며 어떤 바람을 일으켰을지 지금까지 그녀의 시를 잊게 한 시, 나를 쓴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한하우.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야 울음.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려. 많은 작가들이 처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작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처음으로 좋아했던 작가는 어딘가 조금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이런 작가를 좋아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여 슬쩍 다른 작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그런 고민을 했지만 제가 가장 처음으로 시라는 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때는 하나운의 시 파랑새를 읽었을 때입니다.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저는 이 시를 처음으로 읽었던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 한센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읽었었나 봅니다.
이후 대학에 가서 하나원의 시집을 갖고 싶어서 백방으로 뒤져보았으나 절판돼서 어디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신촌의 어느 헌책방에서 하나원의 시집을 찾았을 때 저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누렇게 낡은 시집을 들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희미한 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이성복. 거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 가슴인지 엉덩이인지 모를 부드러운 것이 어른거렸고 잡힌 손과 손이 풀렸다 다시 잡히고 꼼짝할 수 없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크게 소리치거나 고개를 떨구면 소리 없이 풀려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눌러앉아 밥을 먹고 별을 보았다. 지치면 가족이나 옆 사람을 괴롭혔다. 쉽게 노여움이 들었고 발 한 번 밟아도 불구대천 원수가 되었다. 어떤 녀석은 사촌 노루의 금이빨을 뽑으러 달려들었다. 목을 졸랐다. 조금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기도 했다. 조금 더 밝아질 때 희망이라고 했다. 다시 어두워졌을 때 희망은 벽 위에 처바른 변자국 같은 것이었다. 천장은 땀에 젖었고 처녀들의 가슴에선 상한 냄새가 났다. 까르르 처녀들이 웃었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을 때 사내들은 눈꺼풀이 내려온 처녀들을 향해 바지를 내렸다. 욕정과 욕정 사이 영문 모를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희미한 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꺼졌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꺼지지 않았다. 절망이 들이는 그늘 밖으로 우리가 아무리 달려보려 해도 어쩐지 그림자가 자라는 속도가 우리의 무거운 두 발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두 발을 움직여 그것을 향해 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바라면 나쁜 걸까요? 하지만 어쩔 때 온몸으로 저 꺼지지도 않는 질긴 희망을 짓밟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수고해주신 문영주 배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나은 시인과 이성복 시인 그리고 막 시인의 무기를 단 배수연 시인이 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깊게 공감한 후에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사는 시인의 삶이 어쩐지 경이로워 보인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인데요. 나를 쓴 시에 이어 내가 쓴 시 시간입니다. 깃발 배수연. 몇 해 전부터 춤을 추고 싶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눈을 감으면 거대한 하늘에 깃발처럼 펄럭이는 춤이 거기 있었다. 집에 와 방을 비우고 거울을 달았다. 오케스트라는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그날부터 매일 나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안에 추락하는 새가 있어. 어느 날 거울이 말을 걸었다. 나는 거울 속에서 화염에 쌓인 채 기십한 새를 보았다. 내 안에 물을 모두 끌어내도 거울 안을 적실 수 없었다. 바람을 감거나 쓰다듬으며 다시 춤추는 나의 허리, 나의 다리. 거울에 바짝
바짝 이마를 대고 아래를 보니 눈을 감지 못하고 까맣게 쌓인 새들의 더미. 나는 허리에 감은 치마를 풀어 깃대에 묶고 더미의 꼭대기에 꽂아주었다. 교사 생활의 어려움은 제 마음을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귀갓길 마음이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춤을 추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몸치인 저이지만 상상 속에서는 펄럭이는 거대한 깃발처럼 크고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춤을 출 때마다 까맣게 타서 쌓이는 나의 주검들, 그리고 새로운 춤으로 그것을 애도하는 죽지 못하는 나. 유기견, 배수연, 밤골목을 누볐다. 왼손과 오른손의 냄새가 다른 이들이 나를 쓰다듬거나 발길질을 했다.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았으나 사람들은 암호 만들기를 좋아했고 내 발바닥으로 읽을 수 없어 골탕을 먹었다. 자랑할 것이라곤 긴 혓바닥 뿐이어서 나는 내 눈곱이나 핥으며 살았다. 머리를 들면 가슴에 난 털이 일어나 수렁수렁 일렁였고 모든 것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 보였다. 별무리도 어디론가 떠내려갔다. 별이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비명을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저 소리 듣기 싫어 여기까지 왔지. 잠수함을 타는 여자가 말했다. 여자의 부두코에 덮개 낀 것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별이 스쳐간 자리를 긁적였다. 샌프란시스코 골목을 걸을 때 메모했던 시상에서 탄생한 시입니다. 밤이 늦도록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가득한 서울과 달리 그곳은 저녁 6시만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황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피자를 자주 먹었는데 이상하게 손을 아무리 씻어도 왼손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피자 냄새가 순간 왼손과 오른손의 냄새가 다르다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삶의 모순된 태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와서 미사를 드리던 도중에 떠돌이 개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고 그 문장과 연결해서 시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떠돌이 개의 눈에 비친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냄새를 가진 인간이 아닌 머리, 코, 두 손, 두 발의 냄새가 아주 다른 뒤엉킨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이 수고해주신 매력이입니다. 네, 아주 오롯한 시인의 어떤 감각적이면서도 그만한 어떤 세계들이 시 속에 그대로 놓여있지 않았나 굉장히 잘 넣고 잘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배수연 시인과 마주 앉아서 지금은 한 분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멀리서 달려와 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인간 배수연에 대하여, 그리고 시인 배수연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의 시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임의 김재천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천 시인께서는 천리안 문학상과 다형 시문학상을 수상하셨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과 성북교육지원청 문예창작 영재교육원에서 시창작에 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나비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애인, 베베에게 외 여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네, 오늘 배수연 시인의 든든한 이야기 손님으로 자리를 하셨는데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 약
한 30분간 무대를 지켜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 무대가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던 문학을 우리들 곁으로 확 당겨와서 대면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문학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동시에 시를 쓰는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 관객들과 시와 인간이 함께 탁 섞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행하면서 네,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되게 사적인 질문인데요. 그 이매라는 앞에 호가 어떻게 해서 탄생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선 이매에 있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네, 그리고 매는 산을 뜻하는 매입니다. 우리가 산에 사는 것들을 맷꽃 또는 멧돼지, 멧새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합치면은 이매는 이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시를 현재 쓰고 있고 그 전부터 배수연 시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실 분이신데요. 네, 배수연 시인이 스승이다라고 칭찬할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 교사 연수생이었을 때 배수연 시인은 그 시창작반에서 어떤 문청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준비해온 게 약간 간략하진 않은데.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꼭 3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연수원 강의실에 아름답고 무서운 여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교원으로서 나름 한 몫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 그때는 정말이지 새파랗게 젊은 선생님이 배짱 좋게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바로 배수연 시인입니다. 죄송해요. 당시 몇 살이셨을까요? 배수연 시인? 글쎄 뭐 28쯤? 예, 유명됐으니까요. 예. 그때 배 시인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차고 도를 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겁이 없었어요. 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겁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마치 러시아의 로만 야푼술,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를 기치로 내건 어떤 전사와 같은 표정으로, 그때까지와는 전혀 누구도 내보이지 않았던 상상의 세계를 거침없이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인상입니다. 네,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재라는 칭찬을 듣는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고 네, 무서웠을 것도 같아요. 뭐 실망시켜드릴까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만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 질투를 느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아름답고 무시무시한 여인이라고 칭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녀는 지금 후에 이런 시인이 됐고 앞으로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혹은 선생님으로서 각오나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도 혹시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네, 제가 배 시인이 탄생하기까지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건 없습니다. 배 시인이 쓰는 시 세계를 열어줬거나 또는 다른 걸 내부에서 그렇게 지도했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단지 배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를 조금만 정리해줬을 뿐입니다. 조금의 정리 그런 것 때문에 배 시인은 아마 자기의 상상하는 세계를 남김없이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단히 저로서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지금 이대로 쭉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아마 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알겠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인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어떤 그런 세계를 가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에너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냥 그대로 쭉 가라는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 어떠신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의 김내천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든든한 선생님으로서 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주의 미녀소설가 이은성입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지 마시고 박수라도 좀 치세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 밑에서 근데 스승이라는 게요, 장수진 선생님, 스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나가던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참 아름다운 스승이 될 수 있지 않나. 인연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모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큰 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의 미모는 길잡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은선의 가끔 일문일답 때론 OX 퀴즈와 사전 독자 감상단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수연 씨는 이제 긴장 좀 하시고요. 일문일답입니다. 핑계나 변명은 통하지 않고요. 한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변, 그리고 O와 X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철학, 미술, 문학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문학. 만약 문학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 나는 더 훌륭한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지금껏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우리 강아지가 죽을 때 옆에 있었던 거. 아, 그때 당시에 바로 시인 수첩에 등단 전화를 받으셨던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교사로서 나는 제자들이 땡땡땡이라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1번 원숭이? 제자들이 나에게 지어준 별명은 땡땡땡이다. 배수님. 오예. 나는 채식주의자이다. O와 X. X. 나는 가끔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재? 아예. 나는 지금 시인으로서 이 무대에 선 것이 행복하다. O. 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사전 독자 감상단이었던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학과 일진 학생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배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인의 시 전체적으로 환상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런 시들을 쓸 때 대체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혹시 마음에 드는 질문 혹은 이건 꼭 말해주고 싶다, 여기에 계신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환상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런 시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 이렇게 제가 다시 돌이켜보면은 머릿속에서 하나의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멜로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설득하는, 알려주는 이런 게 아니라 멜로디는 감흥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뮤직비디오, 환상적인 뮤직비디오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 사람의 무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객도 모두 그 뮤직비디오 속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시가 수능에 출제된다는 시리즈입니다. 장수진 선생님, 우리가 오늘 이거 처음 이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배수연이라는 출제 교사가 자기 시를 바탕으로 언어 문제를 냈어요. 우리들의 서커스라는 시를 바탕으로 5가지의 예시문이 있는데요. 위의 시에서 밑줄 찐 그대와 뜻하는 바가 다른 작품입니다. 자, 우리들의 서커스 배수연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서커스 배수연. 그대 천막을 기울이면 별의 녹인물이 내 구두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나의 흰 드레스 자락에 불을 붙였고 타는 물과 흐르는 물을 가로질러 그대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들이
서커스단 코끼리의 발 아래서 놀았고 나는 사자의 이빨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일부러 하품을 크게 했지만 한 번도 서커스 단원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커다란 단지에 눈물을 쏟고 코끼리 여물을 삶았습니다. 뜨거운 김을 쐬어 눈알을 씻으면 천막 밖으로 아직은 너그러운 바람과 누구도 보지 못한 짐승의 냄새, 손바닥이 따뜻한 당신의 휘파람과 그래도 가끔씩은 우리를 대신해 그네 오르는 별들이 녹으면서 싸르락 싸르락 반짝였습니다. 네, 지문을 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지문 1번은 한영훈의 님의 침묵. 여기 밑줄이 보이지 않는데요. 님의 밑줄이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서태지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지요.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에 그대가 밑줄이 있고요. 세 번째 하상욱의 알람에 늘 고마운 당신인데 당신의 밑줄이 있습니다. 동방신기의 허그,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의 침대에 밑줄이 있고요. 김방옥의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의 밑줄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혹시 답 아시겠다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왜 이래요? 국어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들처럼. 예, 선생님, 답이 5번이요? 답은 다 5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혹시 9번 천재는 아니셨습니까? 소중한 선물 곧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후에 돌아올 신비주의 민영소설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지금 이런 행사가 처음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시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흔치 않은데 조금 긴장이 되셨었나요, 혹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여전히? 네. 그래서 조금 지금 30-4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쯤이면 긴장이 좀 풀리셨으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세밀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젊은 시인에 속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젊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젊고, 뭐, 선배다, 어떤 기성 작가다라고 구분 짓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우선은. 근데 이제, 배수연 시인께서 생각하실 때 선배 작가들과 우리 시대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문학을 많이 접했으면 그 선배 작가들의 어떤 성향과 젊은 작가들의 성향을 잘 조망해 볼 수 있을 수준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문학을 하는 풍토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문학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목표가 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돈이 목표가 된 사람은 시를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 젊은 작가들이 체념한 듯한 느낌도 제가 받고요. 문학을 하는 풍토가 많이 흡수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는 문학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이신지 혹은 시가 조금 더 그런 견해에 좀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실까요? 네, 시가 좀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현대 미술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미술을 위한 미술로 빠졌다라는 비판도 봤는데 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네. 소통을 아예 포기한 채 그냥 시를 위한 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좀 더 주체가 되는 만약에 세상이라고 말씀을 가치관이 정말 중학생들 가르쳐봐도 네.
기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 이런 예술 같은 거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쓸모가 없다 혹은 무용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런 영역,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 인터뷰에서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애묘인 그리고 애견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읽어본 유기견이라는 시도 혹시 그 일화 중에 하나로 탄생한 시인지 그 비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직접적인 경험은 없고 다만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 제가 행함은 많이 없지만 마음 쓰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가끔씩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에 관한 시를 좀 많이 자주 쓰게 됐는데 저의 시에 등장하는 개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아프고 불편한 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미지를 확산해 가는가에 대한 표정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동물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강아지가 태어난 날 동네에서 떡을 해서 누리셨다고 해요. 굉장하네요. 네. 그 어머니와 동물에 얽힌 일화 중에서 좀 특별하다, 좀 소개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 떡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첫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돌.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고 과일이랑 뭐 이런 걸 막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이 만나셨어요. 서로 배달하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집 다 시집가나봐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산책을 자주 다니시니까 강아지랑 유기묘를 잘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름을 잠깐 지어놓고 분양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가 하도 이제 매번 걱정스러우니까 가부터 시작해서 뭐 가영이, 나영이, 다영이 이렇게 해서 뭐 자영이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영이. 이름은 어떻게 지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인을 만나서 새 이름을 받기 전까지는 뭐 다영이, 나영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여학생 같은 이름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 편하고 좋아요. 네. 동물 이름 같지 않고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 잠시만요. 그 생활과 밀착한 시편들 이런 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이 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저한테도 좀 궁금한 질문이기도 해요. 교사로서 살아가는 배수연 시인, 그리고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배수연, 그리고 철학도 배수연. 뭔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럴 때 아니요, 네. 그냥 두 가지 아주 단순하게 교사인 배수연과 나머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인 저는 이 책임과 의무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교문 밖을 나오면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싹 사라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아이디가 나빌레라인데 집에서 별명이 나빌레라인데 이게 나빌레라 하면서 다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빌레라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시도 쓰고 이런 것들인데 뭐 이렇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아요. 시 쓰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 철학 공부, 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른 곳에 속해 있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공간이 좀 나눠져 있어서 더 뭐랄까 그 일에 대한 밀도 혹은 감각적인 면이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일단 교사로서의 생활이 저의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사실은 무던예를 써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저의 모습이 굉장히 평범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정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시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이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철학 공부를 할수록 아이들한테 뭐 하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내가 이런 질문 던져도 될까? 뭐, 예를 들어 뭐 화장하지 마 이런 것도 화장하지 말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힘들더라고요. 뭔가 윤리 선생님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각 곳에서 빛을 발하는 다재다능한 배수연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궁금한 거, 앞으로 어떤 시를 쓰시고 싶으세요? 저는 엄청 재밌는 시를 쓰고 싶어요. 재밌는 시라고 재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화를 봐도 되게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 막 줄줄 흘리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고 막 돌돌 떨다가도 극장 밖으로 나오면 아, 이 영화 되게 재밌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시가 이제 이미지가 좀 강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지금 이 텍스트라는 것을 멀리하는 지금의 어떤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읽으면 이미지가 좀 선명하거든요. 제 생각에 네. 천재적인 저희 시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입해서 느끼는 뭐 황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뭐 슬픔이나 자기와 어떤 공감되는 울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주 성공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황홀함에서 재밌다로 전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서 황홀하다가 아 재밌어 까르르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쯤에서 자칭 미니어 작가 이은선 작가님을 모시고 다시 현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행사하시고 있는데 살짝 들어온 저 친구들은 배수연 시인 제자분들이신가요? 네, 어느 학교신가요? 백암고등학교요? 예, 저는 지금 현장 질문 시간입니다. 어디 선생님 행사하는데 늦고 그래 얘들아. 선생님 아니시니? 그렇지. 중학교? 아, 중학교 때? 아, 그래도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인데 선생님 행사할 때 자꾸 늦을래? 현장 질문 하나만 하자. 그동안 선생님께 궁금했던 거. 이제 미술 선생님 배수연 선생님이 아니라 시인 배수연으로 멋진 자리에 서 있는 선생님 모습 보니까 어때요? 이름 말해도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색다르고 그 학교에서도 배수님이 별명이었나요? 저희 반에서는 진짜 크런니처럼 되게 무섭고 무섭고 때로는 진짜 언니처럼 친구처럼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맘먹겠네 선생님. 어때? 오늘 선생님 너무 멋있죠? 어색해요. 천재 시인의 천재적인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질문 한 가지 정도만 받아볼 텐데요. 그동안 배수연 시인에게 있어서 궁금했던 점 혹시 혹은 나 이거 말 안 하면 오늘 저녁에 잠 못 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100만 가지를 가슴속에 갖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 손을 들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맨 뒤에 김성규 시인께서 함께 데리고 온 고양예술고등학교 우리 일진들 오늘 어떤지 왜 자꾸 저렇게 머리로 커튼을 치고 이렇게 쑥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우리 고양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오는 학생들인데요.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무척 쑥스러움을 타는 것 같아요. 이유진 학생? 예, 준비해온 질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수연 시인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요. 궁금하신 점 부탁드릴게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철학가가 누구예요?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구인지. 철학가 아직 없습니다. 시인에게 매우 심오한 철학자의 질문을 해준 고양예술고등학교의 이유진 학생에게는 겨울을 따뜻하게 나라고 핫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철학가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이대 철학가 출신, 그러니까 미대를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대 가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 동화를 쓰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부분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어린 왕자도 같은 철학 동화를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시인 말고요 쓰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철학 동화는 아니고요. 예. 그냥 동화. 네. 동화요. 했습니다. 그 미술을 하셨으면요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사파 직접 그리시기도 하나요? 네, 이제 그리는데 네. 자주 그리진 않습니다. 아 그럼 머지않아 배수연 작가가 쓴 동화를 저희가 다 읽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쓰신 게 있다면 간단하게나마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냥 철학 같은 무거운 거 아니고 아주 발랄한 거 하나 예. 있습니다. 뭐냐면 네. 천재 시인의 동화는 과연 어떤 내용인지. 네,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황당한데요. 그 옛날에 모든 과일은 새들의 알이었어요. 그래서 키위새가 키위를 낳았고 자두새가 자두를 낳고 네. 그 새들이 어떻게 해서 새와 과일이 분리되었는지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철학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를. 철학 동화는 아닌가. 거기서 보면 나름 자두새가 주인공인데요. 네. 자두새는 나무 위에서 자고 싶어해요. 네. 근데 그 과일새들은 몸이 무거워서 닭들하고 같이 우리에 살아요. 근데 나무한테 맨날 가서 나무야 나는 너 위에서 잠도 자고 너 위에서 노래를 하고 싶어 이러니까 나무가 너 그러면 그거 줄래? 그래서 바꿉니다. 뭔가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과일 창조 신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들었다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집에서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비주의 미녀소설가의 현장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장수진 선생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재치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소설 쓰시는 분이신데. 예쁘기도 하죠. 네, 진행도 잘하시고, 미안해. 정말 잘하시네요. 네. 네, 이쯤에서 그러면 배수연 시인님 지금까지 긴장도 많이 하시고, 네,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굿고요. 그리고 월요일이고 평일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제 시를 제 지인들한테 소개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국문화예술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비도 오는데 대학로 해화동 1번지 낭만적인 극장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부는 배수연 시인과 함께하는 자리였고 잠시 후 10분 뒤에 2부는 김정경 시인과 다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시고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